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클래스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프로그램을 배우면서 제일 부딪히는 벽 중에 하나가 바로 클래스죠. 클래스가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하기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한 클래스의 개념을 또 이해하는데 조금 난해한 경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클래스는 일종의 객체의 유형이다 이런 뜻이고, 객체라는 것은 또 뭐가 필요할지, 객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세계의 구현입니다. 리얼 월드. 저도 고경철이라는 사람도 하나의 객체, 개인이고, 그렇지만 고경철의 모든 속성은 인간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죠. 그러면 인간은 바로 클래스가 되는 것입니다. 의자도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의자라는 클래스고, 그 다음에 의자라는 것은 추상화된 클래스죠. 그러니까 의자의 종류, 그러면 의자의 속성은 사람이 앉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만 되는 거고, 실제적인 의자 중에 하나의 제가 지금 앉고 있는 이 의자, 이 등받이 의자는 바로 그냥 하나의 의자의 속성을 갖고 있는 실체잖아요. 그것을 객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F라는 어떤 객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파일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으면서 F 자체는 하나의 실제하는, 메모리를 차지하면서 실제하는 객체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감이 없죠. 자, 두 번째로는 클래스가 또 왜 필요할까요? 교과서 첫 번째 183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설명을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읽어봤는데, 저는 이것을 확장성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치 금형인 거죠, 금형. 금형이라는 거 아세요? 금형은 이제 일종의 틀인데요. 거기다가 이렇게 주물을 부으면은, 마치 호도 모양 과자의 금형에 호도 재료를 넣으면은 호도 과자가 되고, 그쵸? 붕어빵처럼, 붕어빵 금형에다가 또 이렇게, 그 재료를 또 살짝 부으면 그 붕어 모양의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형이 클래스고, 실제로 그 금형을 통해서 생산된 붕어빵이 바로 객체인 건데요. 문제는 뭘까요? 하나의 금형의 객체를 수백 개, 수십 개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객체는 생산성, 확장성의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그거를 확인해 보는 그런 예제를 한번 만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이런 예제를 한번 생각해 보죠. 네, 요거를 한번 우리가 콜앱에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콜앱에서 가끔씩 보면은 제가 이 단축키를 좀 쓰는데요. 오늘도 단축키에 대해서도 살짝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 번 설명을 드렸나요? 콜앱에서의 단축키는 해당되는 셀에서 컨트롤 MB를 해주게 되면은 바로 뒤에 생기고, 또 컨트롤 MA를 해주면 위에 생깁니다. 그때마다 단축키를 잘 활용하게 되면은 셀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고, 셀을 삭제할 때에는 오른 버튼을 눌러서 셀 삭제를 누르게 되면 사라지게 되는 것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제 블로그에 있는 거를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죠? 어떤 함수를 만들었어요. 함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함수를 만들어서 어떤 add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죠? 네, 이렇게 한번 해보죠. 요거를 우리가 글로벌 벼서 쓰지 말고 네,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um이라는 함수를 보내서 어떤 result라는 변수를 이 로컬 변수로 넣어버리죠. result 해가지고 얘를 0으로 초기화를 한 상태에서, 초기화를 한 상태에서 이 num의 값을 result에 추가해 더해버리고 result를 리턴하는 걸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실행해보면은 3이 들어가서 3이 나와지고, 또 4가 들어가서 또 4가 더해져서 나오는 건데, 계속 초기화가 되니까, 초기화가 되니까 이게 추가로 더해지질 않고 있죠. 우리가 add라는 함수는 계속 리절트에다가 보내지는 num의 값을 추가로 누적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이거 0으로 초기화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또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또 오류가 발생합니다. 어떤 오류가 발생하냐면은 리절트 자체를 초기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예요. 그러면 이 리절트를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네, 바깥에서 한번 선언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선언을 해줘가지고 result는 여기서 바깥에서 소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보게 되면은 네, 이렇게 원하는 대로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죠? 네,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았는데 요건 바깥에서 함수 바깥에서 선언하는 것은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전역 변수, 지역 변수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네, 전역 글로벌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이게 또 소문자가 전역 변수가 되는 것이고요. 네, 글로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리절트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쓰고 싶은 것은 이거 너무 이제 우리가 매개 변수라고 하고 변수명을 다 한 번씩 지어봅시다. 이거는 매개 변수 이렇게 들어가고 그럼 요 리절트 안에 있는 요 값은 지역 변수가 되는 거예요. 지역 변수가 되기 때문에 지역 변수 이렇게 돼서 내가 여기다가 리절트를 만약에 내가 탭을 걸어야 되겠죠, 자동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서 이게 안 들어가는 이유는 제가 컬런 이후에 주성문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도 제가 중간 시험 때 확인해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때는 강제로 들여쓰기는 탭을 넣어주게 되면 딱 이 자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딱 중요한 것이고. 자, 이 상태에서 네, 리절트를 뭐 예를 들면 1로 해봅시다. 1로. 이렇게 될 때는 요것이 이 안에서 생성이 된 것이죠. 생성한 것이니까 그거는 지역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역 변수, 이건 로컬이라고 합니다. 로컬. 네, 로컬. 네, 로컬 베리어블. 뭐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합시다.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럼 여기도 전역 변수라고 이름을 붙이고 네. 글로벌 베리어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네, 또 실행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죠. 그러면은 이제 4와 5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것을 우리는 계속 누적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함수 호출할 때도 이게 이제 그쵸? 뭐 이걸 0으로 했다고 치면은 3이 더해지면 3이 나오고 두 번째 호출할 때는 7이 되고 싶은 거죠. 4를 넣었을 때는. 그러면은 지역 변수로 쓰지 말고 이 전역 변수를 쓰겠다는 걸 선언해 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자리에다가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이거 이제 다시 주석 처리를 해주고 전역 변수를 쓰겠다 해서 글로벌이라고 우리가 키워드를 넣어서 리절트를 해주게 되면은 이 순간부터는 전역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과 7이 나오게 되겠어요. 네, 여러분 요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자, 교과서에서는 이 예제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은 자, 이런 계산기가 한 대 더 있다고 치자는 거죠.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대. 그러니까 이것을 함수만을 이용해서 계산기를 만들었는데 그럼 이걸 add1이라고 해서 add1이라는 함수를 만들고 여기다가 add1이라고 또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add1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실행해 봤고 함수를 계산기를 하나 더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계속 3과 4로 누적되는 별도의 함수이면 얘를 하나 더 그쵸 복사를 해가지고 네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이렇게 복사를 해주면 함수를 하나 더 만들고 이름을 또 바꾸게 되겠죠? 네, 이렇게 바꿔가지고 네, 만약에 내가 걔도 한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다가 add2와 add2, 3, 4가 아니라 이번엔 4, 5로 가봅시다. 그러면 9가 누적되는 건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5, 6이라 합시다. 5, 6. 그러면 5, 6 이렇게 실행해 보면은 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계산기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 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별도의 계산기지만 메모리는 하나만 쓰는 공동 메모리를 쓰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개별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절트 자체도 메모리를 또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건 메모리 얘는 add1용 메모리 얘는 add2용 메모리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얘를 전부 또 result 1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바꿔주고 여기도 바꿔주고 여기도 return 해주고 네 여기는 또 result 2를 해주고 그쵸 여기도 2를 해주고 또 여기도 result 2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또 해봅시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네, 원하는 대로 result to num2 뭐가 잘못됐나요? 네, 오류를 봅시다. 어떤 오류라고 나와요? 네, result to referenced before assignment 그랬어요. 그 result to가 없다는 거죠. 글로벌 result to 2로 바뀌어야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대로 됐어요. 3과 7이 누적됐고 5와 11로 누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는요. 또 네 개는 붕어빵 찍어내듯이 계속 그 계산기를 찍어내기 위해서는 계속 지금 지역 변수 또 그거에 해당되는 메모리 변수 또 그거에 맞춰서 코드를 일일이 손을 봐야 되고 또 저도 방금 해봤듯이 중간에 잘못해서 오류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붕어빵 찍어내듯이 이 객체 형태로 얘를 찍어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해낸 것이 바로 클래스라는 것입니다. 이제 클래스라는 걸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클래스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컨트롤 MB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자 클래스라는 것은요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만들어내는데 calculator라고 뭐 만들어내겠어요. calculator 나중에 이거 다 배우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콜론을 씁니다. 여기 이렇게 해쳐주면은 클래스 calculator라는 클래스 네임이죠. 네, 마치 함수에는 diff로 시작했지만 클래스 정의는 클래스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calculator라는 이름에 이제 그냥 이건 이름이니까 우리가 붙인 이름이고 엔터를 치면 여기서 또 들여쓰기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여기서부터 함수를 정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함수를 정의할 때요. 항상 해줘야 되는 일이 def, 함수는 df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언더바 두 개를 써가지고 생성자 함수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생성자 함수는요. 약속을 했어요. 언더바 두 개 쓰고 init를 쓰고 또 언더바 두 개 쓰는 걸로 해가지고 생성자 함수를 만들고 이거는 이제 외워야 됩니다. 안에다 self라는 걸 써서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프는 뭔가 아무튼 이렇게 따라하시기로 해서 컬런 쳐가지고 이번에 함수 정의를 들어가고요. 생성자 함수 내에서 로컬 변수를 정의하는데 이때도 result 이렇게 바로 로컬 변수로 얘를 초기화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함수 내에서 정의한 클래스 내에서 정의한 변수를 우리는 역시 멤버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이제 또 새로운 멤버 베리어블. 네. 우리말로는 뭐라 그럴까요? 네, 뭐 이거를 멤버를 요소라고 할까? 요소? 회원? 이상하죠. 요소 변수라고 합시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가 구글링을 해서 어떻게 얘를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멤버 베리어블이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멤버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요소 변수 참 어색하네요. 제가 또 뭐 더 용어를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고 멤버 변수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런데 얘는 이렇게 쓰면은 오류가 나요. 그래서 여기를 약속을 하기를 셀프를 써가지고 셀프 점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할 테니까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해서 생성자 함수의 정의가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여기서 백스페이스 빠져나와 줘야 돼요. 이거 아직도 if 문도 빠져나오면 if 블록 빠져나올 때도 백스페이스 또 for 문에서도 for의 반복돼야 할 구간을 빠져나올 때는 또 백스페이스 지금은 함수의 정의를 빠져나왔으니까 백스페이스입니다. 그래놓고 def 하나를 더 선수했는데 메소드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add라는 메소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여기도 역시 셀프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넘겨받는 매개 변수 값을 넘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네. 이렇게 해주면은 메소드의 정의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컬럼 넣어주고 엔터를 치면 또 add 함수의 이제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 놓고 여기다가 아까 위에서 선언한 self.result라는 멤버 변수에다가 그쵸 지금 들어온 값 num 값을 누적시켜라 요 명령을 요 자리에 해당되는 6번 줄에 해당하는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요것도 여러분이 조금은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클래스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개념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정의할 때도 좀
외워야 할 게 많은 거죠. 클래스라는 예약어, 그 다음에 언더바 이니트라는 생성자 함수, 또 셀프라는 개념, 또 멤버 변수라는 개념, 그리고 메서드를 정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셀프를 넣어주면서 또 이 메서드가 넘겨받는 매개 변수, 또 역시 셀프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멤버 변수들을 활용하는 예, 여기까지가 들어가고 이 자리에서 이제 리턴, 네, 리턴 똑같이 넣어주는데, 네, 리턴인데 셀프 리절트가 리턴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해줌으로써 네, 완벽하게 틀이 완성됐습니다. 붕어빵 틀이 완성된 거예요. 자, 빠져나오려면 여기 지금 이 자리 엔터 치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add 영역이죠. 백스페이스로 빠져나오면 클래스 영역이죠. 다시 백스페이스로 빠져나오면 완전 바깥 영역으로 빠져나온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붕어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붕어빵은 add1이라는 붕어빵이에요. 객체죠. 는 해놓고 calculator를 네, calculator 이렇게 내가 방금 정의한 클래스를 넣어주고 가로 열고를 닫으면 첫 번째가 생성이 된 것입니다. 네, 첫 번째 객체가 생성된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그러는지. 뭐라 그랬죠? print type add1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얘의 객체의 타입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쭉 확인해 보면은 네, 어떻게 확인이 됐죠? 네, 왜 안 나와요? 네, 네, calculator 클래스가 나왔다. 네, 맞지 않습니까? 언더바 메인은 왜 붙었는지는 나중에 찾아보고, 아무튼 calculator 클래스가 생성된 거죠. 자, 이 상태고, 예를 들면 내가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일단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add1에 다시 add. 네, 벌써 이렇게 점을 치게 되면은 여기서 생성된 메서드가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딱 뜨지 않습니까? 네, 얘를 클릭해도 되는 것이고 add를 쳐도 되는 것이고, 그래 놓고 3 아까처럼 해봤던 걸 또 해보겠어요. add1에 add4 이렇게 치면 네, 그리고 결과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print 어떤 걸 봐야 돼요? 네, 그 결과를 봐야 됐잖아요. add1을 그렇죠. 그러면 얘는 여기서 그 결과 값을 한번 받아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를 A라고 할까요? 네, A1이라고 합시다. A1 이렇게 해서 결과를 받아와서 네, 그쵸. A1. 네. 첫 번째 호출할 때는 여기서도 A1을 받아올 수도 있지만 호출만 해버리고 두 번째 호출하면서 그 결과값을 A1으로 받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얼마가 나와야 되겠어요? 네? 그냥 1 다 받을까요? 네. 그러면 A1. 네. 여기는 A2. 이렇게 놔둡시다. 그러면 A1 찍고 A2 찍으면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네. 그러면 3과 4가 나오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보면은, 네, 3과 7이 나오게 됩니다. 3이 들어가서, 네, 그럼 초기화를 안 했는데, 여기서 했잖아요, 초기화.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생성하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객체 생성을 하면서, 객체 생성 시에 생성자 함수가, 호출됩니다. 자동 호출되기 때문에 요거는 객체를 만드는 순간에 add1이라는 객체는 어디서 생성된 때 만든다고? 요때 만드는 거죠. 네. 요 첫 번째 객체가 생성되는데 요때 객체 생성 시에 생성자 함수가 자동 호출되기 때문에 add1이라는 걸 calculator라는 이 틀을 이용해서 add1을 생성할 때 자동으로 2번, 3번 줄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리절트의 내부 멤버 변수는 0으로 초기화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생성된 객체를 가지고 메서드를 두 번을 호출했죠. 그러면은 얘는 그때는 이 4번, 5번, 6번 줄이 실행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3이 넘어가서 3이 더해져 가지고 리턴을 했고, 4가 또 들어가서 더해져서 또 리턴했기 때문에 3과 7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는
붕어빵 틀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를 더 찍어내야 되겠죠. 그러면 add, 네. 여러분이 한 번에 이해하리라고는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자꾸 반복해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두 번째 객체가 생성된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객체가 생성된 거라고 표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는 정말로 또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뭐 이거는 뭐 굳이 객체는 뻔할 거니까 이번에는 얘를 복사해서 네, 이 자리에다가 두 번째 생성. 네. 이번에 이걸 B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객체는 뭐 B라고 하고 네. 얘도 B 이렇게 하고 두 번째 거니까 두 번째 붕어빵을 실행해 보고 두 번째 붕어빵도 또 더해서 실행해 봐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5와 6을 보내 봅시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네, 아까처럼 똑같은 결과가 두 개의처럼 실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네, 한번 또 결과값을 현재 붕어빵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까처럼 두 개의 캘큘레이터가 발생한 것처럼 발생은 하지 않을까요? 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를 하셨나요? 50일 정확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붕어빵 3개 때는 어떻게 될까요? 또 붕어빵 3개? 아주 편하지 않겠습니까? 아까처럼 함수를 할 때는 계속 주렁주렁 뭐가 달려있는 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네, 그냥 캘큘레이터만 찍어내면 되는 거니까 네, 막 이거를 포문으로 찍어낼 수도 있고 나중에 포문으로 찍어내는 것도 한번 배열로 리스트로 찍어내는 것도 한번 나중에 그거를 예제를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계속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쉽다. 확장성이 참 쉽다. 여러분들은 글쎄 확장성 뭐랄까 보다도 나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러 번 하면서 클래스의 개념을 내가 이해하는 순간에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신다 그러면은 아마도 이제 클래스의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은요, 이 클래스라는 맛보기를 통해서 이 클래스의 확장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클래스의 세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모든 클래스의 개념은 이 첫 번째로는 클래스의 틀, 물론 이건 사용자 클래스이고 파이썬에 제공하는 내장된 클래스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스트라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클래스인 것이고요. 또 각종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변수들이 실질적으로는 엄밀히 말하면 인트 자체도 클래스예요. 확인해 볼까요? 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는 걸 한번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변수들이 실질적으로는 엄밀히 말하면 인트 자체도 클래스예요. 확인해 볼까요? 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몇 가지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 함수, 인트 뭐 a는 뭐 11 이렇게 변수했어요. 예, 그래서 프린트 쳐보면은 우리가 아주 단순한 이것도 우린 변수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11을 출력했는데 얘도 클래스의 관점에서 살펴보죠. 네, 바로 int 객체 a를 생성한 것입니다. 네, 그래요? 그럼 int는 뭐라고요? 클래스라고 그랬죠? 또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정말 int가 클래스인지. 그치? 그러면 print 어떻게 되나요? 네, 타입을 써서 얘 클래스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클래스라면 또 int 클래스에 포함된 속성들을 내가 다 써가지고 뭔가 그쵸? 그거에 int 클래스가 제공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또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t 클래스로 되어 있고 그럼 속성들이 뭐가 있나 공부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a. 이렇게 쳐보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클래스들이 쭉 있죠. 비트 카운트, 뭐 리얼, 투 바이트, 뭐
쭉쭉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것을 나중에 활용을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 비트 카운트 뭐 이런 것들 2바이트 이런 것들은 여기 당장 안 쓰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생성할 수 있어도 인트라는 정수형에 있는 우리가 클래스들을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플로트도 마찬가지죠. 플로트도 한번 해보죠. A는 네 B라고 할까요? 네 B는 뭐 12.34 이건 자동으로 플로트 객체가 들어온 겁니다. 네 플로트 객체 B를 생성한 것이 되겠고 또 역시 프린트 B를 한번 해보고 또 B의 타입도 한번 봐야 되겠죠. 프린트 타입 B 이렇게 해주면 이게 클래스 플로트 객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플로트 객체도 역시 뭐가 있나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B 점 이렇게 치게 되면 여기서 해당되는 많은 또 플로트의 객체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아까 인트보다는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좋아요. 뭐 ABS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핑크색의 어떤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A1, A2 이런 것들은 뭐가 되어 있습니까? 네, 약간 하늘색의 무슨 이렇게 뭐랄까요? 또 약간 이런 모양이 되지 않습니까? 모양을 무슨 모양으로 해야 될까요? 네, 직사각형 모양, 이건 정사각형 모양으로 합시다. 그럼 이건 또 무슨 뜻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색 모양의 이 직사각형 직립면체 모양은 이게 바로 멤버 변수들이에요. 여기에 딸려 있는 멤버 변수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핑크색의 정육면체 모양은 이것이 메서드구나. 이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얘네들의 B1, B2 뭐 이런 것들을 C1, C2 이런 것들이 다 못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구글링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별로 쓸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쓸 일은 없지만 오늘은 제가 그쵸. 뭐 하나는 써볼까요? 뭐 ABS 한번 써볼까요? 네, 그래서 내가 ABS를 쓰고 싶다면 C는 ABS가 아까 있었으니까 B.ABS 아까 ABS 있지 않았었나요? 왜 안 나오죠? 기다려 보겠습니다. ABS가 있지 않았나요? 쭉 보면은 ABS가 있었잖아요. 여기 ABS 앱솔루트니까 ABS 이렇게 해서 메소드를 B의 클래스니까 B의 메소드를 한번 호출해서 프린트 C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면 12.1단 12.34가 나오겠죠. ABS no attribute ABS 그랬어요. 플로트 아까 ABS 있지 않았나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안 되나요? 이렇게 해서 쭉 보면 ABS 있는데 왜 안 된다고 하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조금 더 보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클래스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클래스의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은 보다 클래스의 객체의 의미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예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 내에서도요, 이 클래스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좀 제가 다루는 포스트들이 좀 있는데요. 교과서 외에도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시다면은 제 블로그에서 검색키를 쳐서 클래스라고 이렇게 해보시면은 클래스 그거에 유용한 자료들을 제가 좀 넣어놨고요. 9강의에도 클래스의 개념들을 넣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방금 한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클래스의 속성과 뭐 인스턴트 속성 이거에 대해서도 개념들을 좀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클래스들을 이해할 수 있는지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 보시면은 좀 더 자세한 클래스의 개념, 그다음에 또 약간 인스탄스라는 말과 인스탄스가 객체라는 뜻을 또 영어로 인스탄스라고 합니다. 그런 개념들도 이해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제 블로그 포스트를 좀 활용해 보시고 여기도 또 보면 클래스를 이용한 뭐 응용 예제 요거는 나중에 좀 더 여러분 이제 클래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클래스 객체의 개념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서 이런 것도 쭉 읽어보면서 어떻게 그 클래스가 생성되고 오브젝트가 생성되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한 시간 더 이따 뵙겠습니다.